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입지와 사업성이 매우 우수하여 재건축을 위해 이미 철거까지 완료된 곳으로 새로 탄생한 신축 아파트를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8년 1월부터 21년 8월까지 320% 급등했었다가 24년 4월 4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마이너스 89% 폭락하는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매물은 7,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남양주시 아파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다산 펜테리움 리버테라스입니다. 33평형 1304세대 21년 1월에 11억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됐었다가 24년 5월에 8억 2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마이너스 2억 9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약 26%가 하락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3개월 전에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었고 최근에는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5개를 뽑아봤는데요. 문제는 이 가격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격이 더 빠져야 청년들도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살지만 가격이 더 올라가면 투자가 아니라 투쟁, 삶의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은 예전과 다르게 소득 격차의 심해로 인해 5분 위의 아파트들만 오르고 있으며 모두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관계에서만 공개하는 누구나 쉽게 적정 가격을 알아내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가 생활권 가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크게 5개에서 6가지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 세분하면은 12가지 정도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다산 생활권입니다. 전용 84 타입 기준에서 8억 5천에서 1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내 생활권. 교통은 다산과 비슷하지만 다산보다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고 메가벌 시티 계획이 무산되어 고밀도 상권이 뒤처지고 왕숙청 같은 자연환경도 없습니다. 6억 천에서 8억 5천 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곳이 바로 와부 생활권입니다. 와부 생활권은 덕소역으로 유명하지만 다산과 별내와는 다르게 신도시보다는 약간 택지지구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다산과 별내보다는 오래되었지만 교통적인 역할이 3대 업무지구를 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내 생활권과 크게 가격이 뒤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진접 생활권과 평내 호평 생활권이 있는데 진접 생활권은 4호선이 들어가 있고 평내 호평은 경춘선으로 인해 교통적인 역할이 비슷한 편입니다. 사람들은 왕숙지구나 진접지구 그리고 GTX B뿐만 아니라 그 외 GTX 호재로 인해서 더 좋게 평가되어 가격을 높이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격이 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실제 교통편의와 주변의 주거 환경이 경사도, 상권 등의 인프라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내 호평이나 진접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혹은 강남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같은 교통 조건을 갖춘다면 경기권 내에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신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함께 비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 하락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와 와부 생활권입니다. 하지만 다산 생활권 기준으로 최하 가격이 8억 5천에서 10억 2천 사이에 매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8억 5천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있다면 한 번쯤은 체크해 봐야 할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내 생활권에서 8억 5천대가 넘어간다면 아무리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다산 신도시는 강남에서 1시간 3분 정도의 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이고 환승은 한 번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평지에 있으며 상권도 도보 이용으로 중앙 중심 상권들을 모두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산 신도시에서는 90%가 넘는 특목고에 용이한 학군이 없기 때문에 학군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왕숙천을 볼 수 있는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지만 최근에 8호선이 아파트 바로 밑에서 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면서 다자비가 10억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데도 1등부터 7위까지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8억 5천 미만으로 가격이 나온다면 올라오는 전세가를 보고 평균 전세가율과 대비해서 아파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별내 신도시입니다. 2030 남양주 도시이번계획에 의하면 다산 신도시는 앞으로 중심축에서 보전 역사 쪽으로 간다면 별내는
산업단지를 더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산업이 더 발전할 곳은 다산보다는 별내가 더 유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양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남양주시의 문제점은 원래 구리 경기 이쪽으로 축을 연결해서 그쪽을 도와주는 걸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뭔가 도시 발전이 자꾸 늦어지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구리가 아니라 강남 쪽으로 축을 연결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더 빠르게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 중심이 아니라 경제라는 단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호평평내 와보 이런 오남 같은 것들을 다 빼고 별내 호평평내로 집중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이곳에 더 중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별내동을 북부로 두고 다산동을 남부로 해서 별내 쪽을 경제자족으로 묶고 다산양정 금곡 평내 호평 와부를 공공문화예술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의 기반 구축을 하고, 와부 쪽은 역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상업이 어우러지는 문화중심 도시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내가 앞으로는 더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권 가격을 알아내고 실제로 그곳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과거로부터 평균 전세가율을 보고 현재 있는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일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별내 신도시는 48분 53분이라는 1시간 이내에 강남 출근이 가능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환승이 2회라는 것들이 조금 걸립니다. 가격에는 별내 2차 아이파크로부터 8억 2천대부터 최고 가격인 8억 2,500만원부터 6억 1,500만원까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는 근처의 가격에 6억 1,500만원보다 미만의 아파트가 나온다면은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와부 생활권입니다. 가격이 1위부터 8위까지 6억대 중반부터 5억대까지 있지만 우림 루미아트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시세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소 아이파크부터를 우리는 시세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와부는 덕소역도 있고 1700, 1670번대 버스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환승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한 번만 환승해서 바로 강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별내 신도시 아파트들이 2010년대 된 2010년 중반이라면 와부의 생활권은 2000년대 초반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시들도 다산이나 별내보다는 좀 노후화되어 있고 출퇴근을 필요로 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필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4위는 호평평내 생활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주아파트 3단지가 89% 하락한 지역입니다. 호평평내는 강남으로부터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지만 환승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먼 지역의 거리로 느껴지지만 향후 GTX가 들어온다면 와부보다는 같은 가격으로 훨씬 더 신축 아파트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서 가격은 5억 5천부터 3억 7천만원까지 있는데 모두 실거래된 가격입니다. 여기에 생활권의 핵심 가치는 교통이므로 진주 3단지의 가격이 현재 7,500만원인데 아파트 공사 비용이 4억대에 나온다면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5천만원 미만이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더 입지가 좋으므로 상권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가치인 교통인 부분에서는 이 가격을 더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진주 3단지는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접생활권은 강남역에서 1시간 12분 정도 1시간이 넘어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격대는 금강 펜테리움이 2010년부터 대부분 2010년 사이에 준공되었고 5천에서 3억대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을 간략히 요약해보자면 다자비의 가격은 10억 2,500에 거래가 되었고 여기에는 교통적으로 강남에서 1시간 3분이지만 현재 공사 중인 8호선이 완공되면 별내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조경과 큰 공원, 신도시로서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환경들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다자비는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회복, 전고점 비슷한 가격까지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별내 2차 아이파크는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가지만 환승을 2번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한 점입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가격을 회복 중이고 전세 가격 역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부 생활권 역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지만 덕소 아이파크나 건영 리버파크 같은 아파트들이 낙후되어 있고 별내나 다산보다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라는 게 동네가 별로고 사람들이 별로가 아니라 신도시가 가질 수 있는 환경이나 인프라들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거래된 것들은 6억대 모두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었고 전세 가격은 아직 많이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세 가격은 보합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접에 있는 금강 펜테리움 역시 5억 5천대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역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비싼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는 회복을 했고 별내 신도시 역시 대장 아파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부 생활권 역시 하락했다가 아주 조금 반등했고 금강 펜테리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진접 생활권 역시 약간의 반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반등하지 못한 곳이 평내 호평역, 대명 루첸, 포레스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변의 평균 전세가율과 전세 매물 등 거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모두 크게 반등하거나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인데 비해 평내 호평 대장 아파트가 아직은 반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물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3억이 적당하다, 여기서 더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남양주시의 인구는 7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종사자가 21.4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약 20% 정도가 다산 신도시나 별내 신도시 같은 비싼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요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만 명에서 14만 명 정도는 충분히 8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두 생활권에서도 우리가 투쟁이 아니라 투자를 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500에서 600 정도 되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탑5에 있는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빙그레, 남양주도시공사가 대부분이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도 7천대에 달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시의 최근 하락한 아파트들과 생활권을 알아보고 적정 가격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분양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 목 아파.